안녕하세요, 산한리치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저도 신고 준비를 하다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가구 건물주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일일이 수입을 파악하기 힘들었고 주인들의 연령대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고 임대시장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몰라서 신고 안 했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건물주라면 세금 공부는 필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앞으로 취득하실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다가구 건물주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두 번째,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유리한 이유. 세 번째,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법. 4번은 비용 지출 시에 영수증 챙기는 법. 오늘은 이 네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까지는 임대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는 월세는 과세되고 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주택자 이상은 전세와 월세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현재는 주택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인 자가 소형주택 전세만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입니다. 소형주택이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는 원래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번,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부 작성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용한 경비만큼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나누는 금액 기준은 7,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데요.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는 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나누어집니다. 나누는 금액 기준은 2,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액 기준은 모두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가구를 운영하게 되면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을 넘어가는 것은 거의 당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건물주는 장부 작성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경비율을 고시합니다. 업종 코드마다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릅니다. 일반 주택 임대는 단순 경비율이 42.6%이고 기준 경비율이 17.2%입니다. 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이고 필요 경비가 1,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 중개수수료, 각종 수리비, 재세 공과금을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를 공제한 사업 소득은 1,000만 원입니다. 단순 경비율은 필요 경비로 42.6%를 공제해 줍니다. 필요 경비를 공제한 소득 금액은 1,368만 원입니다. 기준 경비율은 필요 경비 17.2%만 인정해 주고 주요 경비는 입증하는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 필요 경비 412만 8천 원을 제외하고 소득 금액이 1,987만 2천 원이 나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주요 경비란 지하 매입비,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등을 말합니다. 주택 임대업에는 이런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업소득은 1,000만 원이지만 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다가구는 이자 비용, 중개수수료, 각종 수리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본인이 기준 경비율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장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간편장부 작성하는 법입니다. 간편장부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세 신고 안내에서 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간편장부 안내에 들어갑니다. 좀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 간편장부 서식을 보시면 엑셀로 제공하는 간편장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가계부를 쓰시는 것처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쓰는 방법은 국세청의 항목별 기재사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항목별 기재사항, 이 부분이 실제로 장부를 작성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시로 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일자에는 날짜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에는 분류를 하는 것인데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요. 계정 과목 아래쪽에 있는 요거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금액, 임대사업자의 수익금액은 뭘까요? 월세거든요. 월세는 매출액, 기타 수익금액, 매출액으로 기재를 합니다. 월세 받은 것은. 월세를 받았다면 여기를 매출액으로 기재하시고요. 거래 내용은 월세라고 쓰시고, 거래처는 호시를 씁니다. 수입란이 있고 비용란이 있죠. 수입, 내가 받은 돈은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보통 한 40만 원 정도 받죠. 부가세는 없고 보통 이제 매출액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일날 또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 매출액, 그 다음에 301호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나간 거 한번 적어볼까요? 중개수수료가 나갔는데 여기를 계정 과목을 내가 뭘로 적을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세청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적으셔야 되겠죠. 들어온 돈이 아니고 나간 돈이니까 보통 이 부분엔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일반 관리비 등 이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급료, 제세 공과금, 지급이자, 중개수수료는 이 부분에 들어가겠죠. 지급 수수료 요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흥복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수입이 아니라 비용, 내가 지출한 돈입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2월 6일 날 수리비가 나갔어요. 수리비는 뭘로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급료, 제세, 공과금, 임차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타 비용이 맞을 것 같아요. 수리비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쓰시고, 지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비고에다가 뭘 써주시냐면요. 거래 내용, 거래처, 그 다음에 수입, 이 순서대로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7번 항목은 매매사업자한테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8번 비고에 거래 증빙을 뭘로 하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8번 비고란에 돈을 썼는데 뭐로 증빙을 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금 계산서는 3개, 계산서는 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카드 등, 중개수수료 지급하며 카드 등으로 기입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장부 부분이 있고 여기 통계 부분이 있죠. 이 통계 부분을 누르면 아까 계정 과목대로 합계를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입이 78만 원이다. 월세를 78만 원 받았다. 비용에 40만 원 나갔다. 내가 78만 원 벌어서 40만 원 지출했다. 이런 합계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 계정 과목 분류하는 그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장부로 기록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본인이 기록한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서류만 제출하시는 겁니다.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셔야 합니다. 장부에만 기록한다고 모든 비용이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다음은 어떤 증빙 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번 비용 지출 시 증빙 서류 챙기는 법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출 증빙 서류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새로 만들지 않고 평소에 쓰던 것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 지출과 섞어서 쓰는 것보다는 분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임대사업용 카드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용하면 장부 쓰기도 편하고 지출 내역을 체크하는 것도 편합니다. 카드 사용은 매출 전표만 있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가장 편리합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현금 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매번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용도는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하고 사업자 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 발행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발행했다는 말만 믿고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 시작할 때부터 영수증 받는 것을 습관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가구를 사고 첫 해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나보다 잘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거래가 없다가 종합소득세만 맡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써주고 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많은 세금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장부는 임대인이 써서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신고하자 하는 마음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국세청 사이트만 참고하면 공부를 해서 신고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번 말을 듣는 것보다 본인이 한번 해보는 게 낫습니다. 올해도 성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고를 마치고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